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가 6월 20일, 이제 6월도 다 갔네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2020년의 상반기도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뭐 기업이라면은 회사마다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올 거고요. 분위기 좋은 데와 근데 분위기 안 좋은 데 꽤 대분되겠죠. 근데 올해는 특별히 그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염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그런 생활을 한 이제 반년째, 건 반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은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하반기에 또 영향을 준다면 과연 우리 회사마다 그 경영에 대한 방향성, 전략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 또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주로 이제 강사 활동하는 컨설팅 활동하시는 이런 세계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세상을 지금 세상 속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뭐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지금같이 해왔던 일로 방식으로 이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의구심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대한 방향성 부분하고도 좀 연관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HR리스트라는 그 사업체를 갖고도 있고 HR리스트는 브랜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의미 자체가 사실 개인과 조직의 역량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라는 나름대로 저만의 어떤 약속이고 또 대외적인 선언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 단순하게 그 HRD라는 부분, 제가 맡고 있는 강의 과목, 그러면 저만의 경험, 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 활동 중에, 그러니까 회사 활동 중에 여러분한테 지금 저희 관점을 닮아서 뭔가 해석을 해드리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한 주 또는 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HRD 또는 뭐 인사 또는 뭐 조직 문화 관련되는,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1인 사업자 또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첫 시간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그 한 가지 제 습관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 매일 거의 매일같이 뭐 SNS 하면서 그 좋은 정보들, 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있으면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저는 이제 메모, 그러니까 스크랩의 정보를 그 네이버에 있는 메모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에 뭐 좋은 글도 있으면 그것도 인용을 하고요. 메모도 하고요. 근데 저희 뭐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 DB 축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에서 여러분도 같이 알면 도움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스크랩했던 한 주 단위로 해서 스크랩했던 것 중에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사거리인데요. 날짜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7일 날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건데요. 잠시만요. 제 목소리 좀 잠기네. 좀 목 좀 축이겠습니다. SK에서 언택트 파격 실험을 한다. 그래서 회사에 직접 나오지 말고 집 근처 오피스로 출근해서 업무를 하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대면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이지 말고, 회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그 본사 외 그런 공간에서 일 처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텔레콤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19 이후로, 전 사태 이후로 그 재택근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전사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 보면은 상시 재택근무하자 뭐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요. 사실 3개월 정도의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되게 하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행동에 대한 그 몸에 배는 그런 그 기간이거든요. 따라서 재택근무에 대한 자신감을 좀 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재택근무에 대한 거를 여기 뭐 보니까 뭐 SK뿐만 아니라 롯데그룹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하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 재택근무라는 제도 부분이 상근이 된다, 상시 제도가 된다면 참 쉽진 않겠다. 리더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이 되기 검증이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굳히기까지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택트라는 근무 환경, 재택근무라는 환경 속에서 직책자들은 구성원들에 대한 직원 관리란 말을 조금 그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어차피 일의 진행 경과를 대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하면서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서 중요한 거는 단위 조직에 부여된 개인에 부여된 목표 달성에 뭔가 지원 또는 점검과 지원, 코칭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책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언택트 환경에서 한다는 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뭐일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하루가 하나 나온 거고 향후에 직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역량 또는 그 능력 이런 부분으로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책자 스스로가 언택트라는 환경에서 자기 상사와 또는 그 일을 해나가는 이해관계자와의 그 코어웍을 언택트 상태에서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불안감은 다소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SNS에 돌고 있는 언택트에 대한 경험들 많은 사례들이 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회의는 교육은 그 다음에 작업은 공동작업은 그 다음에 업무 보고 등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방법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 또 소프트웨어 활용, 기기 활용 경험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조만간에 정리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직책자 스스로가 언택트라는 환경에서 한번 n분의 1로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경험을 동료 또는 뭐 그 우리 구성원들과 또 사적으로 어떤 지인이나 또는 가족과도 그런 언택트 환경 측면에서 한번 그 기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뭔가 작업, 공동작업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언택트라는 일하는 방식으로서 일하는 공간과 방식으로서 언택트라는 조건식 이게 주어졌다. 그 속에서 리더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회사 차원에서 언택트를 보장한다 그러면 한 달에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언택트 환경에서 일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은 그럼 결국은 일 진행이 제대로 가는가에 대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 그리고 언택트 환경에 필요한 화상회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어떤 툴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용법을 마치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오해 배우듯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또 보죠. LG그룹에서 정기공채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안 뽑는다가 아니고요. 뽑는데 정기 특정한 날에 동시에 모든 계열사들이 한꺼번에 뽑고 똑같이 교육하는 이런 방식을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LG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그룹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채용 시점이 일단 인턴으로 들어와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나서 신입사원으로 정식으로 채용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그 기사에 보는 것처럼 LG그룹의
인턴십을 통한 신입사원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신입사원 전체 신입사원 비중의 70% 부분을 인턴과 연계한 한 달 동안 인턴십을 통한 신입사원 뽑는 방식, 이걸 지금 채택하겠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대개 신입사원 대기업의 같은 경우 매년 지금 추세가 1년 이내 퇴직하는 비율이 약 30%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언론사마다 다른데 제가 봤던 그 언론사에서 서베이했던 자료에 보면은 1년 뒤에 한 30%, 신입사원 교육 끝나자마자 그만두는 비율도 한 20%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사실 뭐 그러니까 대기업이 매년 많은 인원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다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건 과거 저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수 자원을 뽑았는데 그만두는 거,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 비용 낭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인턴십 4주간을 통해서 회사 적응자, 검증된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 뭐 그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제 의견을 두고 싶은 거는 4주간의 인턴십을 통해서 각사마다 필요한 시점에 인턴십을 통해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육부서, 교육주관부서 입장에 보면, HRD 담당자 입장에 보면은 수시 채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수시 채용이 있어서 4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인턴십에 대한 기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인턴십 이후에 대한 교육적 관점,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교육 인원수, 신입사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온 사원수의 인원수가 과거에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 때에서 신입사원 입사원 했을 때 인원수와 대비하면은 많을 수도 있지만 또는 줄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인원 규모에 뭐 6명 이상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에 따라 교육적 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형화된, 규격화된 교육이 뭐 단 한 번이든 뭐 상하반기 2번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사실 신입사원 교육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입사 시 입문교육, 그 다음에 뭐 현장 체험, 그 다음에 뭐 직무에 관련되는 뭐 직무교육, 그 다음에 현장 OJT,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된 종합적인 교육을 대개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으로 부릅니다. 일종의 패키지인 거죠. 그렇다면 수시 채용으로, 각사에서 수시 채용으로 입사하는 인턴십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이때 할 거냐, 아니면 인턴십을 마치고 정식으로 사원이 된 시점에서 할 거냐. 그렇다면 인턴십 기간과 이 기간을 어떻게 가감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HRD 쪽의 그 실무자나 이런 역량이 뛰어난 계열사라면 뭐 큰 어려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에 있는 계열사라면은 상당히 어찌 보면 숙제거리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벌써 그 작업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는 뭐 잘 해리라 믿고요, 또 응원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LG그룹에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인턴십을 통해서 수시 채용으로 계열사별로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원을 뽑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다른 그룹 차원의 그 HRD 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관련 저희 팁은 인원수가 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인턴십 기간에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과 정식 사원이 된 시점부터의 교육적 활동이 어떤 뭐 선후관계, 선행 후행 또는 어떤 그 방법적인 것, 어떤 컨텐츠상의 이런 차이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끄는 기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이름이 나와서 제가 좀 민망은 좀 한데요. KTCO께서 모처럼 KT에서 내부 인사가 아니라 내부 인원 중에서 그 회사 KT의 그 출신 중에서 CEO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소통 관점에서 이제 그 젊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긴 대화를 했는데 말씀 중에 결국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또 이런 뉘앙스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또 그런 걸 느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뭐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하면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 그 기사를 소개했냐면은 사실 많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선배, 즉 상대방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 당사자조차 그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변화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문화 변화가 왜 힘드느냐?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조차 그 변화를 제대로 알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의 무게감이 그 회사 내의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HR 담당자라면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그 변화 활동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CEO께서 주니어들에게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세대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싶은 그 어찌 보면 꼰대적인 그 구세대적인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듣는 자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좋은 기회를 좀 뭐랄까 제 값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조직 문화를 변화를 추구하는 요구하는 회사라면 이 기사를 보고 지금 백면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면교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교훈을 얻으시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KT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개인적으로 그 지금까지 많은 변화 활동을 지금 해왔고요. 뭐 밖에서 봤을 때 뭐 좋은 평, 나쁜 평 다 있겠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그 노력만큼은 솔직히 인정하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지금 에피소드라 부르기엔 거시기 한데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 그 다음에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구성들의 어떤 작은 건 크든 변화를 요구하는 부서의 리더들이라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러니까 상대방, 변화를 원하는 상대방과 같이 자리할 때는 사실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항상 수동적일 거고 방어적일 거고 머릿속엔 너나 잘해서 이 소리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추 변화를 요구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라면 그런 면에서는 과거 세대보다도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그 가스 누출 사고 부분인데, 저는 일단 기사 내용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가스 누출이 됐어요. 근데 원인이 뭘까지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현지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그 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장치를 그런 데를 뭐 유지하거나 어떤 신설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그 기사들이 지금 나온 거고 그걸 이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LG화학이 CEO도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지주사의 회장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계열사 사장님들을 좀 일신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의 사장님으로서 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그 스카우트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닌 경우는 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와중인데,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그 LG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큰데, 그리고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필이면 이런 와중에 인도 그 변화를 하자고 하는데, 인도 법인에서 안전사고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적지 않은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막상 그 원인을 보니까 인재,
또는 이런 것처럼 당연히 했어야 할 일에 대한 사소한 거지만 당연히 했어야 할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안 해므로써 생기는 이런 결국은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변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미루거나 참거나 이러지 말고 그 변화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알람을 하고 끊임없이 알람을 해서 그래도 자각을 해주고 설령 변화 실천에 대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알람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HRD 활동, 교육적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지 않았을 때 물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량 개발이나 회사의 어떤 경영 활동에 큰 해가 없다면 마이너스가 없다면 뭐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그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차라리 교육적 활동, 인식이나 행동 또는 일의 성과를 높이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데서 투자되는 교육훈련비, HRD 활동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비용의 절감일까? 특히 코로나19를 이제 맞이하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많은 돈 절감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간접비, 부서 운영 회의비 또 뭐 있겠습니까? 교육훈련비 되겠죠. 뭐 임금 삭감은 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비를 또 줄이는 그런 일들을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했던 것과 조금 다른 패턴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블로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관련되는 뭐 길도 올리지만 사실 블로그에는 잘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종 뭐 한 주든 2주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고요. 혹시나 제가 예시 들었던 소개했던 그 기사에 해당이 되는 기업 입장에 보면 뭐 기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긁어부스럼 또 알려줘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HRD 담당자 입장, 인사 입장 또는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또는 강사분들 입장에서 이 환경, 기업 경영 중에 HR 또는 조직 개발 이런 쪽에서 알아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그것 아는 것도 타산지석이고요. 병명교사처럼 뭔가 하시는 일들에 뭔가 도움되는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하는 거니 다소 해당 기업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잘 돼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가 또 더 동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쉬운 부분만 있겠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요. 좋은 부분의 기사도 나오면은 저는 또 그걸 또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 관점에서 뭐 바라본 저만의 사회적 이슈, 특히 경영에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동영상을 보고 뭐 도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럴 경우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 이런 거를 좀 동영상 해주네? 그러면 궁금한 이슈, 알고 싶은 이슈, 공유하고 싶은 이슈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또는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집이든 또는 가급적 그 기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가 나름대로 시간 투자해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택트 관점에서 지금 동영상 교육도 많이 시도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저한테 소중한 동영상 관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개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과정이 한 4개이고요.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실무 과정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그리고 강의 기획 그 다음에 HRD 실무 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거 준비해왔고요. 올해 또 특별히 전직 지원자를 위한 교육 이런 니드가 있다고 해서 1인 지식 창업 실무 과정을 좀 만들었고요. 성과 관리 뭐 항상 중요한 거죠.
근데 워낙 그 언택트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교육인데 못하는 게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성과관리 교육에 대한 저희만의 그 하루짜리 교육, 뭐 이틀 하루짜리 교육을 한 4시간 분량으로 압축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강의객 실무는 다 안 쉬고요. HRD 실무하고. 집합교육 업들에도 이 같은 동영상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요 유튜브,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좀 여러분들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그 새로운 시도 부분에 대한 거 미흡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